그럼 구시대를 빠이빠이 하려면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광장의 집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속 수호해야 한다라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건가? 라는 의문이 들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테니 괜찮다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이라고 하잖아요. 진영과 그 진영으로서 어느 나라는 자유진영, 어느 나라는 공산 전체주의, 이런 의미도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용어상으로 보면 이 자유라는 게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권력이 제한할 때 법에 의해서만, 그리고 최소한의 방법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상계엄을 저지해야 된다고 나서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말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그 점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죠.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진영, 자유를 얘기할 때 프리월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해서 냉전시대의 자유진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미의 이 친미 독재 국가들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은 자유진영입니다. 친미 진영이고 공산 진영과 반대되는 진영에 속해 있는 면에서는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진영의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핵심은 남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남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에 의해서만, 룰 오브 로, 그리고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우리의 기본 체제의 기본을 놓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쏙쏙 와닿았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크라시죠. 그러니까 이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정이 맞고, 근데 정치 체제인 민주정은 이즘이라는 이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하는 곳인데,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설명하신 것처럼 내 자유만큼 너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거는 인정하고 배려하는 거고, 어떤 다수의 결정이 있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꼭 다수의 뜻대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87 체제의 극복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늘 탄핵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탄자를 꺼내는 거를 서로 눈치 봤어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은 29번을 하네요. 지능 레슬링 같은 진짜 막장 스포츠에서도 눈을 찌르면 안 된다는 정도의 암묵적인 룰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 정치 세력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눈이라도 찌르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세력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 무슨 걸로는 이 세력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다수를 가지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거 반하더라도 그냥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법을 바꿔서 나에 대한 범죄는 죄가 안 되게 바꿔버릴 거다라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와 약속에 대해서 서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 정치 세력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대표님 말씀에 참 모든 분들 공감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바로 잡자면 앞서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원론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원론을 얘기한 겁니다. 원론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런 사법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윤석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많은 해악들이 있는데 사실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짜뉴스, 음모론이 왜 문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서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는데 지금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믿고 있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사실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대화, 타협의 정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책을 쓰면서 그 대표님과 대담을 할 때도 이 가짜뉴스 음모론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한 사실은 사실 토론의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이 토론이 대상이 된다면 그걸 넘어서는 의견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이런 현상을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 너무 개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 인류는 문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헤쳐나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주류 정치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죠. 그런 점에서 경계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걱정해서 이거는 뭐 절망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답변 완벽했습니까? 네. 정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우리가 구시대의 문을 닫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며칠 전에 이제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두 스피치에서 이제 87 체제 이야기도 했지만, 지난번 이제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였죠. 거기 보면은 정치인의 어떤 책임 있는 희생을 얘기했고, 나중에 혹시라도 대선이 열린다면 그러면 임기 단축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개헌을 말은 많이 해왔지만
이루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 있는 희생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매번 개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엄을 겪고 29번의 탄핵을 겪은 이 상황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확실한 청사진을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장애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헌이 제대로 못해온 장애물을 미사전에 제거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희생적인 결단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뭐 몇 년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개헌 얘기하시면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우리가 개헌하면 뭐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선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선관위 문제라든가 뭐 이중배상 금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유신헌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87 체제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의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제2연평해전 관련한 연극을 같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고 희생한 영웅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거보다 더 줘야 됩니까? 덜 줘야 됩니까? 우리는 엄청 후려쳐서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헌법에. 그게 왜 그러냐? 유신헌법 당시는 월남전의 시대였어요. 너무 많이 사상자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그걸 다 일반인 기준에 주다가는 나라가 버텨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군인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는 조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 때 몇 가지 개선을 했어요. 홍정기 일병 관련해서 가족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법을 바꿨죠. 왜 그 가족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지금 편법을 갔냐? 본인의 문제는 헌법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한나 여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웅들을 추서 계급을 하는데 연금을 줄 때는 추서 계급이 아니라 원래 계급으로 줘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웅들과 군에 대한 처우는 헌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관위를 헌법기관화해서 독립시켜 놓은 건 잘하라는 거지 재밌게 지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근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감시를 받아야죠.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 그렇게 가족 채용을 하고 가족 기업을 얘기합니까? 그건 쌍팔년도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렇고 감시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선관위를 비판하기 되게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선관위 선거법 고발 누가 하죠? 유권 해석 누가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역시 그런 것도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고동준 의원도 계시지만 AI나 반도체 같은 거 그건 헌법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신헌법 당시에 과학조항 가지고 어떻게 AI 시대, AX 시대를 대비합니까? 그 헌법적인 얘기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쓸 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엄청나게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의 핵심은 정치의 룰을 헌법적으로 잡아주고 방향을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건 그냥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그냥 레슬링 선수들이 바톤 터치하면서 똑같은 룰로 눈 찌르며 싸우는 걸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 계속 보시게 될 겁니까? 보실 겁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